이런 와중에 북한, 일본도 만난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그 일본의 북한의 화친 제안, 내지는 정상회담 제안은 저희가 말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일본 그 기시다 정부의 노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일본의 내부 우익들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윤석열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른바 네오콘들을 비롯한 군수 세력들도 지금 기시다의 이러한 시도를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시다가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나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리 직속 고위급 실무회담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총리 대 총리의 만남까지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시다 입장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기시다는 사실은 뭔가 이제 아베 같은 경우에는 무장론에 힘을 많이 실었던 반면에 기시다는 일본의 군사적 무장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헌법을 고친다 뭐 이런 부분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뭐 미사일을 배치한다든지 핵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공격 무기들 또는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시다는 찬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온건한 보수인 거죠, 기시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문제는 북한이 사실상 주적인 북한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하고 공조를 거치면 요격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북한의 어떤 타격 능력이나 어떤 정밀한 기술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실체적인 위협으로는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러시아에서 만일 그와 같은 첨단 무기들이 들어오고 좀 더 지금의 북한의 미사일 기술들이 정밀해진다고 치면 사실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서 대외적인 공격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대상은 일본이에요. 일본 다음에 우린 거야. 우리는 사실 나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로 김정은이나 북한 국민들한테 무력을 행사하고 진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게 전쟁 상황이 다시 재발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이겠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 공격을 가하게 된다라고 또는 위협에 따라서 자위적 공격을 하게 된다고 치면 1순위는 일본이라는 걸 일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미국하고 손잡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뒤로 평화회담 내지는 이러한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맺고 싶어 해요. 왜냐면 전쟁 나면 기시다는 그걸로 하고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러한 안정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 그러니까 전제 조건 없이가 아니라 북한이 얘기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고서라도 김정은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애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 정권 때 북한이 요구한 거는 400억 달러, 그러니까 40조 원. 아니, 40조 원씩 10년을 받는 거였어요. 400조 원. 근데 아마 이 단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걸었던 무슨 뭐 납북자부터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 뭐 비핵화 이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이 정상회담 내지는 국교 수립만 할 수 있다고 치면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뭐 경제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안에서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을 악마화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방 먹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맨날 북한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다 얘기하려고 해요. 만나려고 한다고. 근데 이놈의 남한에 있는 윤석열은 전혀 그 생각을 안 해. 미국도 지금 북한 만나려고 그러지. 북한 러시아 만났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만나고 싶어 하잖아. 어떻게든 외교를 해결을 해야죠, 뭔가를. 그래서
대화 없는 적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진짜. 사실 서로가 만무장을 하고 전쟁 상황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화가 주고받으면 그 어떤 무력 충돌로 인한 희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전쟁 중에도 한라인은 끊지 않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연락병이라 그러죠. 연락하는 사절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터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전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전령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관계라도 일단은 맺자라고 지금 일본은 북한한테 구걸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니, 주변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빼고 다 북한 만나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만 왕따 된 상태에서 얘네들끼리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은 왕따시키고 나한테만 챙겨줘. 나만 줘. 라고 하는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진짜. 북한 통하려면 대한민국 통해서 접근해야 돼라는 게 일상적인 외교 방향이었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기시다가 김정은을 만나는데 성렬아 나 이거 만나봐도 되니? 라고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나중에 와서 아니 뭐 나랑 같이 북한 시작을 해놓고 왜 둘이서 회담을 해요? 그럼 야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지금 외교 상황이. 참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까 이제 얘기를 하던 과정에 조금 더 길게 말하자면 지금 러시아가 말이죠. 무기 제한을 무기를 교환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무기를 달라 또는 어느 정도의 무기를 어떻게 달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데 현재 들리는 썰에 의하면 북한제 무기들과 병력들을 지금 러시아 영토가 아닌 벨로루시에다가 그거를 보내는 방법. 그래서 러시아, 벨로루시아, 북한의 합작 어떤 사업들이 이게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의 북한 용병들과 무기들이 벨로루시아에 배치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노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배치가 준비되고 있고 미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북한이 후방 지원을 하거나 무기 지원을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북한의 병력들이 이 벨로루시에 배치되거나 북한의 무기들을 장착한 북한의 정규군들이 벨로루시에 주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러시아가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극우 매체 보면은 농업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농사 짓는 방법. 뭐 그런 거를 할 것 같다. 해외에서 농사 지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농부 같은 형태로 인력 파견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20대에서 30대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은 100%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벌목공으로 갔는데 도끼를 안 들고 총을 들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러한 정규군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차출할 수 있는 인력도 최소한 수십만 대에 이르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협정이 이루어지고 적정한 선에 임금이 제공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면서 젊으면서 심지어 돈도 싼 가성비가 뛰어난 용병이 지금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상황도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더욱 이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시죠. 아무튼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리 팩트. 일단 한국은 왕따다. 전 세계요. 네, 전 세계 왕따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매우 밀접하게 뭔가 군사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일본,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수단을 짜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국가안보실장들이 뭉쳐갖고 13일 이후부터 16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미국 안에서 정보 공작 그리고 전쟁 같은 걸 일으키는 실행 행동대원이었던
미국 정보조사국 차관이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 시기라든지 목적이 매우 의심스럽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재 한반도 정세의 특이한 변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